아오키가하라 숲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EP 1점 숲에 들어가는 길 확장판. 후지산 북서쪽 기슭. 맑은 날이면 관광객들의 카메라가 쉬지 않고 셔터를 누르는 곳. 지도 위에서는 그저 초록색 숲으로 표시된 장소. 하지만 일본에는 이 숲의 이름을 낮은 목소리로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오키가하라 수에쇼하이.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 돌아오지 않는 숲. 사람들은 흔히 이곳을 자살의 숲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숲을 오래 취재한 기자, 그리고 수색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기는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사라지러 가는 곳이다. 1점 숲으로 향하는 길. 아오키가하라 숲으로 가는 도로는 놀라울 정도로 평범합니다. 버스도 다니고 렌터카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숲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부터입니다. 라디오 잡음이 늘어나고 휴대전화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괜히 말수가 줄어든다. 같이 가던 사람과 대화가 끊긴다. 마치 숲이 다가올수록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씩 가져가는 것처럼. 2점 보이지 않는 경계서. 숲의 입구에는 누구나 사진을 찍는 표지판과 안내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관광객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몇 발짝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표시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달라집니다. 소리가 줄어듭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고 있음에도 그 소리가 귀에 닿지 않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옷이 스치는 소리도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둔해집니다. 이 지점을 수색대는 이렇게 부릅니다. 경계선. 이 선을 넘은 이후부터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3점 안내판이 세워진 이유. 아오키가하라 숲의 입구에는 다른 숲에서는 볼 수 없는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가족을 떠올려 주세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세요. 이 문구들은 길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안내판을 보고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그날 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대부분 길을 잃었다고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4점 테이프의 의미. 숲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무마다 묶인 형광색 테이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색대가 남긴 표시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이 테이프는 대부분 숲에 들어간 사람들이 직접 묶은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믿으며 묶은 흔적들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테이프는 점점 무질서해집니다.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어떤 것은 같은 나무에 여러 겹으로 묶여 있습니다. 수색대는 말합니다. 이쯤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숲이 길을 정한다. 5점 첫 번째 기록된 실종. 2003년 봄. 도쿄에 거주하던 한 남성이 혼자 아오키가하라 숲을 찾았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잠깐 산책만 하고 올게. 그가 숲에 들어간 시간은 오후 2시 17분. 휴대전화 위치 신호는 오후 2시 41분. 불과 24분 후 신호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수색대는 즉시 투입됐습니다. 입구에서 300m도 되지 않은 지점까지 분명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이후의 흔적은 마치 잘려나간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돌아 나온 흔적도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6점 살아 돌아온 사람들. 아오키가하라 숲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을 아낍니다. 그들이 남긴 짧은 증언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갑자기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한 방향으로만 계속 걷고 싶어졌다. 그 순간 멈춰 선 사람들만이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 발짝 더 걸은 사람들은 그 이후로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필 앤디. 아오키가하라 숲은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길을 막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 돌아갈 생각이 있는가? 그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인 순간 숲은 그 사람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지도에서도 기억에서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숲에서 나침반이 왜 의미를 잃는지, 그리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절대 말하지 않으려는 공통의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피점 길을 잃는다는 거. 숲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잃은 줄은 몰랐다. 아오키가하라 숲에서의 실종은 공포 영화처럼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비명도 도망치는 장면도 없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방향이 틀어졌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1점 나침반이 의미를 잃는 수. 아오키가하라 숲에 들어가기 전 가이드들은 꼭 같은 말을 합니다. 나침반을 믿지 마세요. 이 숲의 지면 아래에는 자철광을 포함한 화산암 지층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나침반의 바늘은 정상적인 방향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오차가 서서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몇 도씩, 조금씩. 사람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돌아가는 길을 이미 지나쳐 버립니다. 이 점 같은 장소를 걷고 있다는 느낌. 생존자들의 증언 중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까 봤던 나무를 다시 봤다. 아오키가하라 숲의 나무들은 겉보기에는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굵기, 높이, 이기의 분포까지도 기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숲 안쪽에서는 지형의 고저차마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조건들이 겹치면 사람의 뇌는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착각한 거겠지. 그 순간 사람은 판단을 숲에 맡깁니다. 3점 방향을 바꾸지 못한 사람들. 2010년 여름, 2명의 대학생이 아오키가하라 숲을 탐방하던 중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침착했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도 충분했고 지도와 나침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서로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이쪽이야. 아니, 아까 여기서 왔어. 나침반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지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루 뒤 한 명은 숲 가장자리에서 발견됐습니다. 다른 한 명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점 발자국이 사라지는 이유. 아오키가하라 숲에서는 눈에 보이던 발자국이 갑자기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면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산재와 낙엽이 뒤섞인 지면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빠르게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수색대는 말합니다. 어떤 발자국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사라진다. 마치 그 지점부터 사람이 걷지 않았던 것처럼. 5점 숲이 만들어내는 선택. 아오키가하라 숲에서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걷자. 조금만 더 확인해보자. 그 사소한 결정들이 쌓여 어느 순간 사람은 깨닫습니다.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숲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조용한 길을 하나 내어줄 뿐입니다.
EPN 아오키가하라 숲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방향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돌아갈 방향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숲은 그 사람을 방문자가 아닌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숲에서 실제로 발견되는 물건들, 그리고 그 물건들이 절대 한 가지 방향으로만 놓여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P3. 숲에 남겨진 것들. 아오키가하라 숲을 수색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숲은 비어 있지 않다.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있었던 흔적은 너무도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 가장 먼저 발견되는 물건. 수색대가 숲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신발 한 짝, 낡은 배낭, 젖은 텐트. 이상한 점은 이 물건들이 부서지거나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누군가 잠시 내려놓고 다시 돌아올 것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2. 왜 물건은 수거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런 물건들을 왜 치우지 않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오키가하라 숲에서는 하나의 물건이 실종자의 마지막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거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지막 위치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숲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장면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 텐트 안에서 발견된 것. 2012년 가을. 수색대는 숲 깊은 곳에서 작은 텐트 하나를 발견합니다. 안에는 정돈된 침낭 물병, 그리고 접혀 있는 종이 한 장.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 문장은 유서도 메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텐트는 다시 접히지 않았고 그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물건의 방향. 아오키가하라 숲에서 발견되는 물건들은 이상하게도 한 방향으로 놓여 있지 않습니다. 신발은 서로 반대 방향, 가방은 열린 채로 숲 안쪽을 향해. 이 배치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자주 반복됩니다. 수색대는 이를 전환 지점이라 부릅니다. 사람이 되돌아갈지 더 들어갈지를 마지막으로 망설였던 자리. 그리고 그 지점 이후부터는 물건만 남습니다. 5. 이름이 적힌 물건들. 더 깊은 곳에서는 이름이 적힌 물건들이 발견됩니다. 이니셜이 새겨진 시계, 이름표가 달린 가방. 수색대는 이 물건들을 확인하는 순간 조금 더 조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오키가하라 숲은 기억을 가진 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6. 발견되지 않는 것. 이 숲에서 가장 발견되지 않는 것은 시신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흔적입니다. 마지막 걸음, 마지막 방향, 마지막 선택. 모든 것이 어느 지점에서 끊어집니다. 그 이후는 숲의 영역입니다. EP3 엔딩. 아오키가하라 숲은 사람을 데려가지만 모든 것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여기까지는 존재했다는 증거를 남겨둡니다. 마치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내가 대신 이어가라.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숲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꾸는 꿈, 그리고 그들이 다시 숲으로 돌아가려 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P4. 살아 돌아온 사람들. 아오키가하라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살아나온 사람들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숲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돌아옴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1. 구조된 사람들.
아오키가하라 숲에서 구조된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발견됩니다. 수색대의 시야에 들어오거나 정해진 수색 루트 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서 있거나 혹은 이미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 한가운데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들의 상태입니다. 탈수도 큰 부상도 없는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으려 합니다. 이 점 공통된 첫 질문. 구조 직후 구조대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혼자였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도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아니요. 그들은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묻거나 얼굴을 묘사해 달라고 하면 갑자기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3. 숲에서의 시간.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 감각의 붕괴입니다. 몇 시간을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루 이상이 지나 있었고, 해가 지지 않았다고 느꼈는데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해가 2번 졌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아직 낮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숲에서는 시계가 아니라 감각이 시간을 결정합니다. 4. 꿈. 숲에서 나온 이후에도 그들은 같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다시 숲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나무 사이로 확실한 길이 있고 누군가가 앞에서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끝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순간 그들은 강한 상실감을 느낍니다. 돌아와 버렸다는 느낌. 5. 다시 숲으로 가려는 사람들. 실제로 아오키가하라 숲에서 구조된 뒤 다시 숲을 찾으려 했던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다. 두고 온 게 있다. 그것이 물건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인지 그들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거기는 아직 나를 알고 있다. 6. 숲이 놓아주는 사람. 수색대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오갑니다. 숲이 놓아준 사람만 돌아온다. 실수로 길을 찾은 것도 우연히 구조된 것도 아닙니다. 아오키가하라 숲은 아주 드물게 사람을 다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완전한 귀환이 아닙니다. 이피사 엔딩. 아오키가하라 숲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나왔지만 전부 나오지는 못했다. 그들의 일부는 아직도 그 숲의 어딘가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조용한 밤이면 그들은 숲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 숲이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지,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 장소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피오. 숲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아오키가하라 숲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 숲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는가? 이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고 수많은 기록과 소문, 그리고 증언들이 쌓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오키가하라는 한 번도 완전히 봉쇄된 적이 없습니다. 1. 봉쇄하지 않는 이유.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아오키가하라 숲을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도 아니고 울타리로 막혀 있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숲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공식 문서와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에는 다른 이유가 등장합니다. 완전히 막는 순간 사람들은 더 집요해진다. 아오키가하라는 금지되었을 때보다 열려 있을 때 더 조용해진다는 보고가 반복됩니다. 2. 기록되지 않는 숫자. 아오키가하라 숲의 실종자 수는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만 그 수치는 현장 수색 인원들이 알고 있는 숫자와 항상 어긋납니다. 일부 사례는 의도적으로 미확인으로 분류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숫자가 많아질수록 숲은 의미를 갖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미를 갖는 순간 사람들은 그곳을 목적지로 인식합니다. 참점, 숲은 장소가 아니다. 수색대 내부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아오키가하라는 장소가 아니다. 이 숲은 지형이나 나무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어긋나며 기억이 흐려지는 모든 과정. 그것들은 한 번 경험된 뒤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숲은 사람을 통해 확장됩니다. 차점, 기억으로 유지되는 곳. 아오키가하라 숲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영상을 만들고 누군가 이 숲을 떠올리는 순간 아오키가하라는 다시 한번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숲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5점 마지막 질문. 이 시리즈를 여기까지 들은 당신에게 숲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장소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소리가 사라지는 지점을 알고 있고 길을 잃는 과정을 이해했고 남겨지는 물건들을 보았으며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왜 다시 숲을 떠올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숲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이피오 엔딩. 아오키가하라 숲은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그 숲은 조용히 방향을 틀어 우리를 향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지금 당신은 아오키가하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되는 순간 그 숲은 다시 한번 존재합니다. 이 시리즈는 여기서 끝이지만 아오키가하라는 끝나지 않습니다.